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가가 개발하는 지역의 신도시 개발 지역의 0.2%밖에 없는 건축이 확정되어 있는, 개발이 확정되어 있는 땅에 건축이 또 허가되어 있는 용적률을 보장받는 땅으로 여러분의 자산을 확장해드리고 안전하게 관리해드리고 있는 박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이제 최근에 와서 새만금에 대한 영상들이 많이 이렇게 하시는 분이 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들 하고 계시나 해서 이제 조금 두루두루 이렇게 살펴봤어요. 그런데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원래 이게 제가 서두에 말한 게 토지 투자의 불변의 법칙, 원리죠. 진리이고. 원리와 진리, 법칙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하고 심플한데 되게 주관적인 관점으로 개인의 생각과 경험치를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좀 봤어요. 그러면서 나름 전문가의 길을 가든지 전문적인 생각을 하고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왜냐면 채널 이름을 보면 아니까요. 그런 계획을 갖고 그렇게 공부를 해가면서 가시는 분들마저도 국가 정책과 국가에서 정한 법률과 조례에 전혀 맞지 않는 얘기들로 투자분들 초기 이제 처음 투자하는 분들한테 너무 개인적인 관점에서 주관적인 관점으로 얘기를 하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 개인적인 관점으로 너무 다가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위험하다 라는 생각이 제가 들어서 이 얘기를 조금 한번 더 짚고 넘어가겠구나 해서 제가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좀 마련을 했어요. 2019년도부터 해서 지금 전 세계가 기회가 이제 희박한 시대로 접어들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신 것처럼 3차에서 4차 산업으로 전 세계가 지금 전환을 하고 있는데 4차 산업의 시대에 대해서 많은 나라나 국가들이 솔직히 준비하지 못한 국가들도 많고 기업들도 많습니다. 먼저 선두에 가는 기업들도 국가들도 분명히 있지만 그런데 이 투자에서 4차 산업에 3차에서 4차 산업 전혀 다른 자동화의 시대, 그러니까 기계와 기계가 소통하는 이 시대에 사는데 그전에는 기계를 사람이 반드시 수동이든 어떤 방식으로 조작을 해줘야 했는데 이제는 사람이 없이도 기계들끼리 센서를 통해서 의사를 주고받고 결과를 주고받고 통계를 주고받으면서 그 다음 해야 하는 것들이 진행을 하는 그 정도까지 지능이 발달이 된 사회에 우리가 사는데 그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전 세계인들의 의식주가 바뀌게 돼 있어요. 의식주가 바뀌면서 주거지가 바뀌고 교통이 바뀜으로써 일하는 직장들의 형태가 바뀌어지고 이 모든 것이 큰 틀이 바뀌는 게 바로 이 3차 산업에서 4차 산업을 대전환하는 이 시기에 근데 또 엄청난 속도로 빠르게 또 이게 급변해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나 개인들이나 실력이 없고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시대를 읽지 못해서 망하는 시대가 왔는데 불구하고 많은 분들께서 너무나 개인적인 견해, 주관적인 경험 이런 거를 계속 이게 기본이고 원칙이고 원리가 아닌데도 원리 있냐? 이게 원칙이 있냐? 얘기를 하고 계시는 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국가보다도 똑똑하신 분이 너무 많구나 라는 생각을 이제 제가 해보게 된 거죠.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 투자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여러분. 투자하는 분들은 반드시 돈이 되는 땅이 도시지역 땅이에요. 어떤 분들이 예외적인 거를 얘기할 때가 있어요. 통상적인, 일반적인 사례가 아니라 예외적인 거를 얘기를 하는데, 적어도 이렇게 그 공식적인 채널을 운영할 때는 일반적인, 통상적인 사례를 갖고 얘기를 원칙적으로 해주고, 땅이다 보니까 항상 뭐냐면 법도 기본 원칙이 있고 거기에 대한 부칙들이 바로 다 있듯이, 예외의 상황들이 다 있듯이, 하지만 큰 틀에 매가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만 주어지는 트렌드, 변화에 대한 흐름이 아니고 전 세계가 움직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 그게 메가 트렌드잖아. 아직 큰 축이 흔들리고 있는 거죠. 큰 축이 변화하고 있는데 그 축을 반영하지 않은 그냥 개인적인 관점에서 너무 쉽게 비도시 지역에 대한 아주 강한 멘트들을 하시는 부분을 보고, 제가 솔직히 이렇게 방송에서는 말한 적 없지만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SNS에 때는 정말 무지가 제다라는 말 정말 많이 하거든요. 무지가 제라는 거. 첫 번째는 저는 제가 무지에서 받는 거니까 상관은 없지만 저의 무지로 저의 생각과 견해를 얘기함으로써 다른 사람,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피해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저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왜 큰 얘기들만 하고 물건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안 하냐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그 이유는요, 제가 실수하기 싫어서일 수도 있지만 어떤 리를 얘기를 해준다라고 해서 그 리가 전체가 개발되는 게 아니에요. 그 리 중에서도 우선시 개발되는 땅이 있고 우선시 개발되지 않는 땅이 있어요. 리에도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이 섞여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용도별로 주거지 용도면 뭐 생산관리지도 갑자기 들어가 있고, 이게 다 나눠져 있는데 그 리를 얘기한다라는 자체가 경솔하고, 혹시나 누구 한 분이 제 얘기를 듣고 그냥 무작정 사서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거 저는 원치 않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제가 거듭거듭 얘기를 했어요. 어딘지 좀 얘기해 줘봐요. 어딘데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무리하신 거예요. 저의 입장에서 한번 고객님이 저의 입장이 돼서 한번 생각해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국토종합개발계획이며 뭐 부안군이며 새만금 개발청 기본계획들 다 보고, 철도며 도로며 공항이며 항만들 이런 거 다 정보 수집해서 정리하고 진행한 거 하고, 뉴스하고 또 정치 경제니까 금융이 진행되는 거, 또 국제 관계에 대한 부분들, 기술의 변화로 인해서, 그리고 기업체들이 어떤 기업들이 앞으로도 유명할 건지, 그 기업이 어디에 투자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해서 그 자리를 찾아내고, 인구가 밀집될 수밖에 없고 기업들이 투자하기 너무 좋은 조건과 완벽한 조건을 갖춘 지역을 찾아내고, 이런 것들을 한번 너무나 편안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한번 어딘지 말해보라고. 여러분, 그거는 너무 상대방에 대한 존중도 없어요. 저는 여러분이 저한테 뭐 우량 매물 땅 안 사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안 사도 상관없어요.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말해봐. 막 이런 관점으로 얘기하는 분 아주 진짜 드물지만 있거든요. 진짜 드물어요. 저는 정말 감사할 일이죠. 정말 고객님들이 성숙한 투자 마인드와 태도를 갖고 계신 분을 저는 정말 많이 만나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항상. 왜냐면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소통할 때 보면 정말 별의별 고객님 만나서 속상하고 마음 아픈 일들,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저는 솔직히 그런 분들을 아직까지 만나뵙지 못했어요. 인연이 그런 분들하고는 되지 않았어요. 물론 초반 때는 그런 분들을 분별을 못해서 많이 애로사항이 있었지만, 그냥
저는 알거든요. 얄팍하면 얄팍 자기 꾀에 자기가 항상 걸려요. 전 그걸 알기 때문에 그냥 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냥 저는 저 입장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그리고 항상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 저는 정말 믿거든요. 자기가 정직한 사람은 남도 정직하다라고 생각하지 다르게 생각 자체도 안 해요. 왜냐면 사고방식이 자기 기준이거든요.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내가 약속을 지키고 이게 나의 기준이기 때문에 남들도 다 그런 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만 모든 것들이 어떤 꼼수와 두 가지 마음이나 앞에서는 막 이러고 뒤에서는 따르고 막 이런 막 하시는 분들은 남들도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유유상종이라고. 제 영상을 보시고 저와 같은 분이 제 얘기를 듣는 거예요. 저 솔직히 이게 상담을 많이 한 날은 영어도 생각 안 나고 막 버벅거리면서도 하는데 그런 것들이 맞는 분들은 좀 이렇게 불편한 부분도 봐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꾸준히 경청해서 저의 부족한 행동과 어떤 그 전문적이지 않은 그 제스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동들의 태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제가 이제 그 경험한 현재 타이밍에 실질적으로 정말 경험한 사람이 진짜 가져가다 해줄 수 있는 말, 친구에게 해줄 수 있는 말, 정말 아끼는 사람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을 하는 그 마음을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왜 뭐 자료를 만들어서 안 하냐, 뭐 어떻게 왜 안 하고도 그렇게 하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드리고 싶지 제가 고기 잡아서 먹여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그게 이해가 되실지 안 될지 모르지만 저도 저 나름대로 바빠요. 그분들 키워가면서 하시면서 그럴 시간 없어요. 저희 고객님들 되게 성숙하셔서 제가 이제 자료들 보내주고 하시고 고객님들도 스스로 공부하고 이게 다 이렇게 맞으니까 그게 가능하지 또 그게 안 되면 또 서운한 분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근데 신뢰하고 믿고 가는 거죠. 이제 사람을 믿으라는 말은 제가 계속 안 하는 게 뭐냐면 사람은요 여러분들이 변하듯이 저도 변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건강 때문에 이럴 수도 있고 집에서 문제가 생겨서 제가 일정 기간에 일을 못할 수도 있는 거 여러 가지 변수는 항상 있어요. 근데 그게 마치 그 변수가 있는데 그거를 대안을 준비를 안 하고 일한다라는 자체도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부분이 또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데 거기까지 대비하는 게 전문가들이 해줘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저는. 그래서 어떤 분들이 막 그래요. 도시지역 좋죠. 그런데 뭐 여기도 괜찮아요. 임차치도 뭐 땅값이 오르게 돼 있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기준이 달라요. 기준이. 자, 이거는 국가에서 국토부에서 그리고 법으로 조례로 다 정해진 사항이에요, 여러분들. 왜 대한민국의 땅을 도시지역하고 비도시지역하고 나눴냐? 나는 목적이 있어요, 국가에서. 나는 목적이 있다니까, 여러분. 목적에 따라서 땅은 되게 돼 있어요. 많은 분들이 처음 첫 투자하시는 분들은 내가 그냥 아무 땅이나 사서 내가 건물 지면 그냥 되는 줄 알고 계시는 분데 여러분 그거 불법이에요. 건물을 짓고 내가 건축해서 월세를 받고 임대 수입을 사면 건물 짓는 땅을 사셔야 돼요. 용적률, 건폐율 보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 보세요. 여기 국토부에서 이거는 정책이잖아요. 법이잖아요. 아예. 도시지역은 개발하는 땅으로 사용을 하려고 목적을 두고 개발을 하면 도시지역 땅을 개발을 하겠다라고 해서 분류를 했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투지 투자나 집값이나 모든 것들이 개발이 되는 지역이 오르지
개발 다 되고 구도시민 지역이 계속 오르나요? 그럴 수 있는 조건을 강남처럼 갖추고 있는 조건이 있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그 강남처럼 모든 조건을 갖추지 못한 지역도 많아요. 그 지역들이 보면 유령 도시가 돼가고 있고 도시들이 사라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신도시 지역이 될 곳에 땅의 토지 이용 계획에는 도시 지역이 반드시 들어가 있는 땅을 사야 한다. 왜? 도시 지역은 개발한다고 분류를 해놨다니까요, 여러분. 개발하겠다고. 개발하겠다라고 분류한 지역이 도시 지역이라니까요. 근데 왜? 그리고 도시 지역은 뭐 비도시 지역은 또 뭐냐? 이 도시 지역이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비도시 지역을 그 도시 지역을 주변을 보존하기 위해서 보존 목적으로 비도시를 만들었다니까요. 구분을 했어요. 분리를 했어요, 여러분. 국가가. 그러니까 개발을 하지 않고 보존을 하겠다는 땅을 사놓고 돈 될 거야, 돈 될 거야 이러고 있으니 너무 답답하고 많은 또 새만금에 대한 개발 호재, 도로의 얘기, 뭐 수목원, 수변도시 다 얘기해요. 다 아주 개발 호재는 다 얘기하는데 땅은 자꾸 비도시 지역에 언제 개발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땅을 자꾸 권한다니까요. 그냥 여러분 혼자 사세요. 권하지는 말고. 그랬으면 좋겠어. 왜 그 땅을 권하죠? 근데 중개사분들은 또 틀려요. 왜? 중개하는 분들은 시중에 이제 중개를 해야만 수수료를 받는 일을 원래 일이 그러니까 중개를 하는 게 맞아요. 지금 이런 물건들이 있다. 이게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이 물건들을 혹시 살 사람은 사라. 이러면서 막 알리는 게 그분들의 일이니까 그게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제 거기에 또 지나친 호재를 활용하는 거는 안 되지만 중개사분들은 물건을 팔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중개사분들을 어떻게 보게 되면 간호사라고 보면 되고 저희같이 투자를 전문으로 유지관리하고 수익률을 내주는 이런 전문가는 의사로 보면 된다라고 하면 좀 이유가 될까요? 비유가? 하는 일이 달라요, 분야가. 수술하고 진료하는 거는 다 의사가 하잖아요. 전문가가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시중에 흔하게 주사 주고 뭐 이런 것들은 간호사들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업무가 다른 건데 어떤 그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께서 아니면 자기의 그냥 개인적인 소견을 얘기하는 채널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냥 그런 채널이든 뭐든 왜 이게 국가가 개발하겠다고 한 도시지역 땅이 있는데 안전하고 확실한 땅이 있는데 왜 굳이 비도시 지역에 보존하는 땅을 자꾸 소개를 시켜주냐 이거예요. 이건 뭐 아니면 도예요. 원래 국가가 분류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국토를. 그래서 도시지역이 또 나뉘잖아요. 네 가지로. 주거지하고 상업지하고 공업지하고 녹지지역하고. 그래서 여기 퍼센트가 나눠져 있어요. 또 집을 도시지역에서도 집을 짓는 땅이 우리나라 100% 땅에서 2.5%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근데 이제 저희가 항상 친구도 집이 주변에 집 있는데 도시권에 모여 살다 보니까 집 짓는 데가 엄청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한민국 땅 전체에서 2.5%밖에 없어. 뭐 엄청 조금이에요, 여러분들. 안 그런가요? 그래서 엄청 조그민 땅을 허가를 해놨기 때문에 그 허가해놓은 땅을 내가 샀을 때 그게 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널리고 깔린 땅 사갖고 어떻게 돈이 되겠어요? 더더구나 개발도 안 하고 보존하겠다는 도시지역 땅을 사고 비도시지역 땅을 사시고 이게 도대체 원리고 원칙이고 아주 기본적인 법칙인데 여러분 이게 진리는 원래 이렇게 간단하고 다 이렇게 간단하고 심플하잖아요. 이거예요, 여러분. 국가가 이렇게 해놨는데 많은 분들이 뭐 이렇게 비도시 지역들 얘기를 하는데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뭔지는 알아요. 왜 그러냐? 도시 지역 땅이 2.5%밖에 없잖아요. 상업지 살 수 없거든. 신도시 살 때 중공업지도 사기 어려워요. 신도시 지역은.
그니까 다 뭐냐, 도시지역에 주거지를 하는데 그게 도로에 붙은 땅이 몇 프로나 되겠냐고. 정말 입지까지 검증한 거 0.01%도 안 나올 정도예요. 그렇게 희박해요. 신도시에 국가가 개발하는 경제도시에 관광지 끼고 도로, 항만, 공항, 철도 다 있는 곳, 이런 것들, 무규제, 무세금, 무땅값, 무노조, 이런 혜택을 위해서 기업들이 계속 밀집될 수밖에 없어서 인구가 몰려오고, 가장 대한민국에서 젊은 도시, 경제 인구, 일할 수 있는 인구가 있으면 소비층이 있는 그 도시가 일자리가 있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 지역에 도로에 붙은 땅, 신도시 땅에 주거지 땅, 허가해놓은 땅, 여러분 정말 귀해요. 땅이 없으니까 일반 모든 분들이 뭐냐, 널리고 널린 비도시 지역들 땅 자꾸 파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제가 얘기하자면 투자의 원칙, 희소성이에요, 여러분. 왜 부동산이냐? 왜 부동산이냐? 그것도 땅이냐? 땅만 유일하게 생산을 못 해내요. 그래서 가치가 떨어질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가장 경기가 좋든 나쁘든 금리가 떨어지든 오르든 아무 상관이 없이 꾸준히 오르는 게 뭐냐? 땅이에요, 땅.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환란기에 단 한 번도 절대로 실수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안전한 거, 또 안전한 거, 안전한 거 하라는 거예요. 워런 버핏이 했던 말이 있잖아요. 원금 사수예요. 첫째도 원금 사수, 둘째도 원금 사수, 셋째도 원금 사수. 저 역시 맞아요. 원금 보장. 그게 땅이었기 때문에 제가 땅을 하는 거, 세금도 조금 내고 수익은 가장 많이 배수익을 냈기 때문에, 부동산 상품 중에서도. 물론 개발지 땅은 누구나 아무나 할 수는 없어요. 입지라는 거,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의 가치에 대한 입지를 분석해내야 하기 때문에 그 입지를 3년 5년 먼저 갔기 때문에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는 거고, 인생이 안정적인 패턴으로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경제적인 문제를 내 인생에서 완전히 끝내버릴 수 있는 게 바로 부동산 땅이에요. 내가 분석해낸 만큼, 공부한 만큼 확실해지고 안전하고 뚜렷해지고 정확하고 100점 100승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또 투자 상품이 또 땅이에요, 여러분. 어느 상품을 투자를 할 때 공부를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하면 시장 자체가 뭐냐, 막 급등했다 급나가는 막 이런 금융시장 같은 경우, 한번 잘해도 완전 폭락하는 이런 시장은 저희가 아예 추천도 안 해요. 원금, 돈을 벌 수도 있지만 아예 원금 자체 이룰 수 있는 거는 투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도박이죠. 그 구분하십시오, 도박. 그래서 정말 안전한 투자, 올바른 투자, 바른 투자를 하고 싶은 사람들을 제가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지금 흔히 여러분들 아는 기획부동산 있죠? 다 비도시 지역 한 거 아니에요, 비도시죠. 그것도 싸디싼 개발이 안 되는 이 말을요. 기획부동산을 정의를 정확히 내리세요. 땅을 어떤 분들이 사무실이 좁고 아니면 땅을 분할해서 팔고 이런 방법이 아니고, 더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 여기 국가에서 법으로 해놓은 것처럼 보존하겠다는 땅을 개발 안 되겠냐, 주변에 이것도 오고 역사 앞에 산인데 안 개발되겠냐 이거예요. 개발되니까 살아 이 말이에요. 개발되는 땅은 법으로 다 정해져 있는데 진짜 어쩌다 한번 소가 뒷걸음치면서 한번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마치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정해진 것처럼 얘기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를 듣고 그 투자를 하신 그분의 인생을 어떻게 하시려고 여러분들 그렇게 막 비도시 지역을 막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세요. 지금 이렇게 불경기에 이렇게 위험할 때 장기 투자 정말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장기 투자라는 자체가 위험한 거. 왜? 수익률 볼 때까지 내가 못 견디면 그거 또 싼 값에 급하니까 현금 만들어 헐값에 또 팔아야 하잖아요. 또 금매로 내놓은 사람들 다 봐보세요. 처음엔 좋죠. 수익 보려고 샀는데 헐값에 또 되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데요. 그래서 제가 차라리 단기간
우리 3년 5년은 버틸 수 있잖아요. 정말. 솔직히 제가 추천해드린 도시지역 땅은요, 도시개발 계획 있고 도로 계획선 나와 있는 건요, 솔직히 지금 사서 지금 팔아도 되는데 왜 그렇게 안 하냐? 투기로 봐서 세금이 50%예요. 그거 보려고 대출해갖고 하고 수익률도 안 되잖아요. 그거 뭐 하려고 해요? 수익을 보려고 하는 건데. 도로 나는 시점. 그리고 도로가 나야 적어도 3-4배는 오르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상 가격이 있어요. 3-4배가 오른다? 도시지역 얘기하는 거지. 이것도 도시 외곽지는 아니에요, 여러분. 비도시지역은. 도시지역이니까 바로 도로가 나면서 민간 투자 개발자들, 회사들이, 민간 투자 기업들이 투자를 하러 들어가기 때문에 투자를 하려면 땅을 사야 돼요. 이미 건축이 허가되어 있는 주거지 땅. 그 땅을 사야 하니까 이미 주거지 땅은 안전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땅값들이 전국으로 형성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 일중일만 주고. 왜 그런 줄 알아세요? 여러분들도 좀 양심 좀 있으세요, 양심 좀. 비도시 지역 땅들은 100평 사면 20평, 40평 짓는 땅이에요. 이게 30만원, 50만원 줘도 이게 더 비싸다니까, 여러분. 도시지역 땅은 100평 사면 200평 짓는 땅이에요. 이거 100평이어도 평당 50만원, 40만원, 30만원 밖에 안 가는 거야. 근데 여러분은 100평 사면은 20평, 40평 짓는 땅을 30평, 50평, 30만원, 50만원 주고 싸게 샀다고 그래요. 이게 더 비싼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거는 입지에 대한 보장도 없잖아요. 도시지역은 국가에서 용적률이 높을수록 도시 밀집 지역이에요. 중심지로 들어가요. 그리고 또 뭐가 보장이 되는 줄 알아세요? 인구가 그 중심으로 밀집돼요, 여러분들.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 땅값 오르는 거, 이건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 도시지역만 인구가 밀집해서 산다니까요. 인구 밀집도가 높고 고정인구들이 도시지역에 살아요. 도시 외곽지에 사는 사람은 약간은 사회 부적응, 그게 혼란하고 복잡한 거 싫어하고, 그게 몇 프로나 되겠어요. 더 오히려 다 지금 현재로 이렇게 어려워도 이렇게 힘들어. 서울의 인구가 다 밀집되어 있는 이유가 뭔데요? 도시지역에 일자리가 있기 때문이죠. 그 서울 같은 인프라와 교통, 강남구 같은 인프라와 그 생활권을 형성을 해주게 되면 그걸 형성을 해준 지역은 그 강남같이 오래 갈 수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나라 개발하는 거기까지 생각을 안 치고 주거지만, 단순 주거지만, 또 상업지는 단지 상업지만, 또 이렇게 좀 이렇게 아울러서 개발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부분만 맹목적인 좀 원스톱으로 이렇게 다 가능한 편안하고 이렇게 그 모든 걸 이룰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뭐 주거지는 완전 전용 주거지, 단독 주거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고, 거기서 배려해봤자 공원이나 학교 같은 거 뭐 좀 이런 거. 그거 말고 그러면 우리가 학교, 직장, 집 이러고만 살지는 않잖아요, 여러분들.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발 부탁입니다. 이게 원리 아닌가요? 근데 희한하게도 이게 안 들리는가 봐요. 근데 제가 이렇게 현장에 있으면 본인의 복이 안 되려고 하면 이 말이 안 들리더라고요. 여러분들 다 제가 만나신 분이 돈 있을 때 알았어요. 돈 있을 때 왜 여러분들 그거 주변에서 얘기해줬는데 안 들린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만족하고 교만하고 자만했기 때문에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왜 아무것도 없을 때 이게 오냐고요. 이런 분들이 있죠? 왜 그런지 아세요? 다 힘들고 어려우면서 그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분들이 겸손해지면서 남의 말이 들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그때 기회가 오는 거예요. 항상 내가 똑같은 환경이 똑같은, 내가 귀가 열렸냐 안 열렸냐, 내 마인드가 열렸냐 안 열렸냐, 내 관점이 열렸냐 안 열렸냐, 이게 성공의 저는 진짜 99%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그 노력은 정말 부족한 부분, 미비한 부분이에요. 아주 중요하다. 방향과 관점. 얘기 드리고, 여러분, 돈 되는 땅은 도시지역입니다. 도시지역은 단타예요. 비도시지역은 언제 될지 안 될지 몰라요. 인생을 될지 안 되는 모험을 걸지 마시고, 되는 3년 5년에 되는 도로 나는
그 타이밍에 하시고, 어떤 분 잘 모르시면 신도시 개발지역은요 도로 나기 전에 투자하는 게 전문가고, 도로 난 이후에 못해도 3배 5배 오른 땅을 내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도로 나기 전에 사야 그 상권이 개발이 잘 됐든 못됐든 영향을 안 받아요. 근데 내가 그 뒤늦게 살잖아요. 이 개발이 잘 됐냐 안 됐냐에 따라, 인구 유입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휘둘리게 됩니다. 리스크를 안게 돼요. 이 절호의 안전함과 황금기 이 타이밍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데도 리스크를 안 하려고 노력을 엄청 해요. 비도시지역도. 진짜 싼 땅이 비지떡되는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보는 거죠.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타이밍이 있어요. 도로 나기, 핵심 요충도로 나기 전에 무조건 그 전에 투자해서 도로 날 때 이 타임에 이 기회를 놓치지 마. 완전 폭등하는 그 타이밍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타임에 맞는 투자 방식을 하길 바라고 지역 투자를 하십시오. 비도시 지역은요, 여러분 지금 안 사도 나중에도 아주 손 없이 살 수 있어요. 얼마 보태주지 않아도 삽니다. 그러니까 먼저 사야 할 땅과 먼저 사면 안 되는 땅도 구분하는 것이 투자의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오늘은 이상으로 도시지역 땅 사셔서 안전하게 가시라고 거듭 얘기 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